지금부터 안보관계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가 안보 앞에 타협 없다라는 원칙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21대 대통령 선거가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곡점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3시에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3심 선고와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쯤이면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 굉장히 유력한 날이 오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이제 나서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개최한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사퇴 전 마지막 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권한대행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제 군 통수권이 또 이양이 되겠죠. 그에 앞서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또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직면해야 될 상황이 이제 현실이 된 건데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미지는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이 보여집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서 이번 대선에 후보로 뛰겠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그간의 행보를 보면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용하려고 했던 맨하탄 21의 선거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좀 조율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뛰겠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굳혔었던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당의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지금 막판의 단계에 돌입했는데 그 전에 우리 당에 와서 경선 주자로 함께 경쟁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은 저는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데 이렇게 외부에 있던 사람이 정당에서 선출한 정당성을 가진 후보와 일종의 무임승차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 중도 보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단일화해야 된다,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120%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 방식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그만한 감동을 줄 수 있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당의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지율이 높거나 당의 경선 중에 있는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 견주어서 상당하면은 저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겠죠. 그런데 현실이 다른 많은 후보들과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견줄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진보 보수건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쪽 진보 측에도 조국 혁신당과의 사전 단일화를 했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보당과의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다 단일화 대 단일화에 이런 이제 구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단일화는 필요하고 이거는 국내심의 어떤 당원에 대한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당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이것은 문제가 되고 이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안 맞질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 후보가 아쉬운 점은 있겠죠. 그러나 대의 차원에서 각자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맨하탄 21이라는 그 건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오세훈 의원 시장 거쳐서 나경원 의원까지 와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걸 이제 이어받기로 된 것이고 저희가 이제 단기 임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게 6월 3일까지 보통은 다 월세를 지불하기로 네. 약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어받는 부분들은 선거를 해본 분들은 저것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이것만 갖고 미리 준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수라고 또는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이 관련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분들께 서로 네거티브를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만 전부 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네거티브를 서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죄송한 말씀인데 두 분 말을 듣고 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의욕이 좀 많이 꺾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이 고민을 거친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당에 대해서 실망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당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네. 정당 정치의 본질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한 정당의 후보가 확정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인이 더 그게 과거처럼 뭐 2002년이나 2012년처럼 탁월한 경쟁력을 인정받았을 때 그때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엇비슷한 경쟁률을 보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다시 영입해서 본인들이 뽑은 그 후보를 네. 벌려버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인터뷰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국민의힘의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영입하고 다 쓰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참 아쉽다라고 되게 쓴소리를 했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네. 정당이라는 게 열린 플랫폼이에요. 네. 예를 들면 어제 들어오거나 한 달 전에 들어오거나 1년 전에 들어온 거 하고 앞으로 들어오라고 저희가 열어놓은 거 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마다 인재영입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재영입 전쟁이 총선 한 달 전에 한 거 하고 1년 전에 모시고 온 거 하고 저는 그 해당 인물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은 논의가 돼도 어느 시점에 저희가 어느 분을 모시고 오는지는 저는 그건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 경선 후보들의 저런 문제 제기는 네.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나온 발로기 때문에 네. 그런 당원들께서 뭐 실망하실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 측 패널께는 뭐 굳이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예.